글은요, 바로 이 교체 중에서 자동적과 비자동적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중세국어에서 명사, 바로 요 단어와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이 단어 등은요, 바로 이 특정한 의문 조건에서 각각, 자, 요렇게 형태가 교체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체된 게 뭐가 뭐로 교체됐는지 눈으로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지읒 받침, 그 다음 치읒 받침, 그 다음에 반치음 받침, 이것을 비읍 순경음이라고 하죠. 받침.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합용명서라고 하죠. 바로 이런 받침들이 표기는 가능했습니다만 실제 발음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개만 발음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정해놓은 규칙이 바로 뭐다? 팔종성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억부터 순서대로 쭉 써서 이응하시죠. 요 이응은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옛 이응이다. 바로 얘가 바로 음가가 있죠. 바로 요 8개로 발음해야 된다가 바로 팔종성법이야. 그래서 실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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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 시옷, 시옷. 이게 다 8개 중에 하나죠. 자, 요렇게 교체됐다라는 거다. 자, 그리고 특정한 의문 조건이 뭔지 설명합니다. 바로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이래요. 자, 그래서 얘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있는 나 밑에 반치음으로 된 글자입니다. 요 뒤에요, 바로 자음으로 시작되는 도라는 조사가 결합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얘가 시옷으로 교체돼서 표기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 지금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바로 특정한 의문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외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붙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요 이응은요, 음가가 없어요. 즉 껍데기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빈자리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뭐라 그래?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여는 법칙,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적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는 나, 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치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옆 동네로 이사 온 거지. 자, 그래서 위에는 교체가 일어났지만 밑에는 교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간 거니까. 맞아? 자, 그래서 교체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다? 뒤에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여야 한다. 자, 이제 이처럼 요약합니다. 의문론적 조건에 의해 2개 이상의 이 형태가 서로 교체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 앞에 이 형태라는 말에 관련된 정보가 이 지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수특 전체를 보면 이 형태소 부분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 이 형태란 이 자가 차이나다, 즉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뜻은 같습니다. 역할도 같아요. 하지만 형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 우리 주격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하고 가죠. 자, 2개는요, 문법적인 뜻이 같아요. 역할도 같아요. 즉, 주어를 만드는 역할. 하지만 형태가 이하고 가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보세요. 자, 낮에는요,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죠. 밤에는 뭘로 바뀌어요? 달로 바뀌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부터 하자. 자, 앞 글자가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즉 자음으로 끝날 때는 발음할 때 뒤로 넘어가기 편하게 여기가 빈 공간이어야 돼. 자, 그래서 바로 껍데기 이응이 있는 이예요. 하지만 앞 글자가 받침이 없어요. 즉 모음으로 끝날 때는 넘어올 게 없지. 그럴 때는 기억이 떡 하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즉 앞 글자가 잠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거다. 나머지 뜻과 역할은 똑같아. 이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계속하자. 자, 로 교체되고 그 교체가 언어의 의문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대. 여러분, 의문 규칙이 뭐냐면
여러분이 음운 변동하면서 뭐 비음화, 유음화 이런 거 배웠죠? 그게 한마디로 규칙이야. 자, 그래서 환경이 같으면 바로 결과도 같아야 된다. 이게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가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달라지면 그건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저 하자. 이런 것을 자동적 교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자동적 교체에 조건이 두 개예요. 그것이 바로 요 이처럼이라는 문장 안에 숨어 있다. 한번 찾아봐. 자동적 교체가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니? 그렇지. 바로 의문론적 조건이야. 두 번째가 뭐니? 바로 의문 규칙이야. 이 두 가지가 모두 지켜야만 자동적 교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문단 가자. 근데 이 중세국어 명사 이제 나무를 예를 든다. 얘는 현대국어로 나무야. 그리고 동사억은 이 듣도 의문론적 조건에 따른 교체래. 그럼 이거 몇 번 조건? 그렇죠. 1번 조건이래. 그러니까 1번 조건의 예로 얘랑 얘가 나온 거다. 자, 이제 예를 든다. 얘는요. 홀로 쓰이거나 가로 1번 그리고 조사와 결합할 때 가로 2번 바로 이런 모양이래. 됐어? 근데 문제는요. 어떨 때는 나모라는 형태가 유지되는데 갑자기 남하고 기, 남갈, 남가로, 남기 뭐 약간 좀 모양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화해 볼게. 바로 이 나모는 바로 휴지나 여러분 휴지가 크리넥스가 아니라 이게 쉰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쉰다는 거냐면 뒤에 다른 단어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쉰다는 얘기다. 그래서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홀로 쓰인다라는 말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와는 자음은 아니지. 모음이야. 근데 모음 중에서 예외다. 세 번째. 일 때는 바로 나모라는 모양을 유지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 눈으로 보세요. 자, 이 나모는 가로 1번 홀로 쓰이거나 단독이라고 할게. 가로 2번 나무라는 말 뒤에 바로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도라고 쓸게. 도.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나무 다음에 모음이지만 와라는 접속 조사. 자, 이게 붙을 때는 바로 나모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자, 근데 자 이제 와가 아까 요 가로 3번이었잖아. 얘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된다. 바로 자 얘를 가로 4라고 할까요? 자, 가로 4 바로 모음 조사입니다. 얘는 와를 제외한 거야.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음 페이지로 가면 바로 이렇게 교체됐대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눈으로 봐. 원래 나무였잖아. 여기에 주격조사 2가 결합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나모가 두 글자죠. 그랬을 때 두 번째 글자 모음인 오가 사라져요. 그리고 요 미음이 홀로 사용될 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앞 글자 받침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요. 요 받침에다가 기억을 하나 덧붙여 주세요. 덧붙여 줍니다. 자, 그러면 무슨 글자가 만들어지냐면 남이라는 글자에 기억이 덧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기억, 복, 용, 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건 아닌데 어떨 때는 기억이 이렇게 덧붙여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기억 복용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음 법칙 한번 해볼까? 자, 뒤에가 껍데기니까 넘어가야 되죠. 근데 두 개 중에 뒤에 있는 게 넘어가죠. 그래서 바로 남, 기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고 목적격 조사 을을 한번 써보자. 을. 원래는 양성이니까 R이 되겠죠. 아래가 들어가는. 자, 그러면 똑같이 남 플러스 아래가 들어가는 요거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남, 기억,
남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바로 요 지금 나모 설명을 지금 왜 했니? 이게 바로 1번 조건인 의문론적 규칙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게 바로 의문론적 규칙이 되는 거다. 의문론적 규칙. 됐어. 자, 계속 가자. 자, 구멍을 뜻하는 구무. 자, 그 다음에 여느. 여느라는 건 다른이라는 뜻이야. 를 뜻하는 여느.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장간에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도구를 풀무라고 하거든. 그럼 풀무를 의미하는 불무도 마찬가지로 역시 의문론적 조건에 해당된대.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아까 자동적 교체를 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의문론적 조건. 요거 설명한 거다. 아직 2번 설명 안 했어요. 자, 이제 그러나요. 이러한 교체는요, 의문규칙.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었지. 으로 이루어지는 교체가 아니었대. 자, 그러면 생각해. 아까 자동적 교체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자, 위에 설명하는 것은 1번 조건은 설명 가능해. 하지만 2번은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럼 2번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자동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역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 나모라는 단어가 자동적 교체가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은 좀 갖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자, 계속할게. 예를 든다. 가령 바로 이 닛이 바로 모음 앞에서는 이렇게 바뀐대. 자, 이게 바로 의문규칙이래.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나왔다. 자, 다시 디귿 받침, 시옷 받침이 모음 앞에서는 리을 받침, 반침으로 바뀌는 게 의문규칙이래. 그러면 얘도 똑같은 디귿 받침, 얘도 똑같은 시옷 받침. 그러면 얘도 모음 앞에서 어떻게 될까? 여기 보세요. 의문규칙이란 환경이 같으면 항상 결과가 같아야 되지. 그러면 얘도 바뀌어야 되지. 리을로 바뀌거나 반침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하지만 리을, 반침으로 교체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교체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생긴 거야? 예외가 생긴 거라고. 예외. 자, 그러면 우리 예외가 있으면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왜 설명한 거다? 규칙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예예요. 계속할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조금 가로를 열고 닫고 나중에 한번 읽어볼까? 나중에. 자, 이제 이처럼 요약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바로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정한 규칙이 바로 두 번째 조건, 의문규칙이에요. 하지만 그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게 자동적이라면 그것이 아니래. 그럼 아니라는 건 뭐야?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비자동적 교체라는 얘기야. 자, 그럼 비자동적 교체로 쓰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여기 봐야 돼. 바로 나모나 듯과 같은 거래.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이 나모가 자동적 교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모는 비자동적 교체입니다. 비자동적 교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결국 교체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적, 또 하나는 비자동적. 근데 이 자동적 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요, 의문론적 조건. 두 번째는요, 의문규칙이에요. 자, 의문론적 조건은 뭐냐면 바로 앞에 어떤 것이 오느냐, 의문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의문론적 조건이야. 자, 그래서 예로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가 올 때와 모음으로 오는 조사 어미가 올 때 달라지죠. 교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게 바로 의문론적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의문규칙은요. 환경이 같으면 항상 결과가 같아야 돼. 됐죠? 근데 문제는 대표적인 예로 이 나모는 의문론적 조건은 만족하지만 바로 이게 바로 의문론적 조건이야. 바로 예외 없이라는 바로 두 번째 의문규칙은 지켜지지 않지. 자, 그래서 이 나모는 의문규칙은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국 비자동적 교체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글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글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깔끔한 것 같은데 이제 빨간색 가로를 한번 읽어볼게. 잘 봐라.
자, 주어가 뭐냐면 암호야, 암호. 낱말 뜻은 아무 할 때 아무다. 자, 아무것도 없네 할 때 아무. 계속하자. 이 암호도 나무와는 달리 규칙적인 교체를 보인대. 그러면 생각해. 규칙적인 교체가 결국 2번 음은 규칙이지. 자, 그러면 이 암호는 바로 규칙, 음은 규칙이니까 얘는 결국 뭘까? 얘는 바로 자동적에 해당되는 거야. 자동적 교체. 자, 그러면 달리라는 말 때문에 아까 나무는 뭐라고 그랬지? 비자동적 교체잖아. 자, 그래서 2번 조건이 얘는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이 이 글을 끝까지 지금 읽은 상태에서 나모가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된다는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그냥 순서대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의문 규칙이 설명이 안 되는 예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외. 근데 갑자기 암호는 규칙적이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지금 이 흐름이 깨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집필했다면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여기가 지금 되게 규칙적이지 않은 거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주어를 뭘로 바꿔야 될까? 비자동적 교체, 즉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모를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하고 얘를 위치를 바꿔서 나모도 됐지? 암호와 달리 비규칙적인 교체를 보였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 이처럼의 나모가 결국 비자동적 교체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EBS 수특 언어 12번째 지문 자 녹화를 마칠게요.